여러분들하고 저 교감해야 돼요.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홈미팅에 관련된 부분이죠? 예. 여러분들 홈미팅 하십니까? 예. 홈미팅 어떻게 하세요? 홈미팅. 재미있게. 이거예요. 홈미팅은 일단 먼저 재밌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익사이팅 해야 되고 뭔가 그 안에 재미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홈미팅을 하기 위한 홈미팅을 해요. 다시 말하면 홈미팅이라고 하는 그 주 포인트가 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유니사이 그룹 멤버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홈미팅을 주관하거나 주최하고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홈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가 있고 익사이팅 해야 된다는 전제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되나. 일단 신규들이 못 보는 분들이 자꾸 홈미팅에 와야 재밌겠죠. 그죠? 근데 맨날 보는 사람만 홈미팅에서 보여.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면 홈미팅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려면 홈미팅에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오지는 않잖아요. 기존에 있는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신규를 홈미팅에 모시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기존 사업자들이 이 홈미팅에서 뭘 느껴야 되는가? 간단하잖아요. 홈미팅은 뭘 얘기합니까? 홈미팅은 뭘 얘기해요? 아, 왜 뻥? 사업을 얘기합니다. 홈미팅은 사업을 얘기하는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사업 설명을 하는 자리가 홈미팅이에요. 근데 홈미팅에서 뭐 리더십을 한다거나 뭐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뭐 제품 교육을 한다거나 뭐 이런 홈미팅 저는 한 번 가면 안 갈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가봤더니 맨 그 얘기나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기존 사업자들은 좋다 이만. 근데 신규들은 그런 얘기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신규가 좋아할 얘기는 뭐냐면, 자, 기존 사업자가 신규를 홈미팅에 데려오려면 내가 신규를 데리고 왔더니 리크루팅 되어졌다. 홈미팅에서. 그러면 홈미팅에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홈미팅에 사람을 한번 신규를 어떻게 간신히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가자고 하니까 전화도 안 받더라. 이런 홈미팅은 맨날 모이는 분들만 모이게 되고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홈미팅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미팅 생각하면 뭘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냐면 사업 설명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야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럼 홈미팅과 홈미팅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다른 브레이크웨이에서 말하는 홈파티라는 말을 하죠. 홈파티는 사실은 제품만을 가지고 하는 셀미팅, 조그마한 미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홈파티에서 보통 마사지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제품을 전달하는 스킬들이 거기서 발휘가 돼요. 근데 저희 유산화는 특이하게도 홈파티 문화가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한 달에 처분해야 될 재고가 없어,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먹고 쓸 제품도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차 트렁크 다 열어보고 싶어. 제품 하나 갖고 다니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유산화 사업자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왜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산화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네, 왜 40만 원만 먹고 쓰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찾고 그게 우리한테 유산화가 준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홈파티와 홈미팅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지 않으면 홈미팅인지 홈파티인지 홈미팅인지 이게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체가 누군지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오는 주인공이 누군지. 네. 자, 홈파티가 됐든 홈미팅이 됐든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신규 사업자일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그럼 그분한테 포커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의 홈미팅을 가보면 기존 사업자들한테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미팅에 가보면 리더십을 하고 있고, 이제 홈미팅 순서가 이래요. 이제 호스트가 사회를 봅니다. 그래서 회사와 제품 소개. 그 다음에 뭐 보상 플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상 플랜도 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보상 플랜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제품이 딥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리더십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하고 끝납니다. 이게 이제 홈 미팅의 대부분 스케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홈 미팅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재미와 감동은 어떨 때 만들어져요? 어떨 때? 재미있는 것은 어떨 때 재밌어지죠? 네? 여러분들. 거기 있는 분들이 재밌으면 재밌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거기 3명이 있던, 4명이 있던, 5명이 있던 그들이 재밌으면 재밌는 겁니다. 재미를 만들기 위한 재미는 재미가 없어요. 뭐 연출을 한다는 등 이런 얘기는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거기 3명이서 재밌으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홈미팅은 기본적인 인원이 제한이 뭐 몇 명이고 뭐 몇 명부터 시작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단 2명이서도 홈미팅 시작할 수 있거든요. 네. 홈파티와는 구별이 돼야 돼요. 홈파티는 제품을 다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홈미팅은 사업을 다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홈파티를 하는 것은 내 집에서도 홈파티를 할 수도 있지만 고객 집에 가서도 홈파티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제품을 전달하는 곳에 포커싱이 돼야 돼요? 아니면 비전을 전달하는 것에 포커싱이 돼야 돼? 비전이지. 그래요. 이제는 조금 이제 코드가 많네. 네. 비전이에요. 가서 제품을 설명하기보다는 비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이 그 비전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가이드를 해주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한 번 만나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떠서 먹이려고 하는 이런 습관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좀 뭔가 부족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궁금해서 다시 또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홈파티를 하든 어떤 미팅을 하든 미팅을 100점을 잘했다고 100점을 주는 미팅은 다음 미팅을 약속 잡는 분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음 미팅을 잡지 못하는 미팅은 빵점짜리 미팅이에요. 암만 뭐 이 2시간을 얘기하고 3시간을 얘기해도 다 의미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미팅을 잡는 게 미팅을 하기 위한 미팅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궁금증 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자고. 안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장소가 내가 따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홈미팅을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홈미팅 한번 와봐라. 거기 오면 당신과 같은 유사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업을 하는 걸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봤더니 뭐 약간 하드하면서 뭐 격식에 맞게끔 뭐 호스트가 나와서 분위기 잡고 뭐 로컬이랑 똑같은 거지 어떻게 보면. 안 그래요? 이게 신기가 재미가 없는 거야. 두 번째 왜 그냥 가서 말 한 번 못하고 뻥 하고 앉았다가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나왔어요.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아요? 그런 홈미팅은 정말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분이 와서 홈미팅에 뭘 느껴야 돼요? 재미와 감동을 느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선제적인 조건이 뭐예요? 사업 동기가 나와야 돼요. 홈미팅에서. 어? 거기 기존 사업자들은 사업 동기를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한 명의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우리는 수백 번을 듣는 얘기지. 그러나 이걸 자꾸 하다 보면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도 내가 한 번 할 때 떨리지 자주 하다 보면 나를 자꾸 알리는 어떤 익살스럽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생각이 나요. 마찬가지 사업 동기도.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 사업 동기. 또 뭐가 있어요? 체험 사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체험 사례 사업 동기는 기본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예. 여러분들이 프로모션을 하잖아요,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데 몇 월 며칠 날 석세스 코어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60동안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육비는 30만 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프로모션이에요. 예? 이런 프로모션을 안는 게 나아. 예. 어떻게 프로모션 해야 되냐면 본인이 석세스 코어를 받았다면 기존 사업자가 본인이 석세스 코어를 받았을 때의 그 생생한 기억을 더듬어서 그 경험담을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내가 사실은 처음에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좀 관심을 갖고 뭔가 일을 해보려고 사실 별다른 해서 석세스 코어 6주 과정을 10주 과정을 들어갔는데 난 너무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느꼈다. 네, 그걸 익살스럽고 좀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드림판을 만들 때 남편과 있었던 일들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또 아이들이 그 드림판을 보고 물어봤던 질문들이에요. 이런 살아있는, 소위 얘기하는 본인의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재밌고 뭔가 그 안에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 이게 프로모션이에요. 여러분, 공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자가 공지를 하는 거지 그 공지 자체의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 프로모션과, 항상 그래요. 프로모션과 그 안에 있는 지금 사업동기와 체험 사례,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홈미팅은 너무나 다채롭게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 제품을 혹시라도 써보신 분이라면 그분한테도 체험 사례를 구하면 돼요. 여기에서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죠. 홈미팅은 항상 신규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신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기 얘기를 하게끔 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결단을 내리는 용기를 낸 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구구절절한 얘기가 다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구구절절한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면 그분이 자기소개, 동탄에 사는 김말숙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로 오는데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 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과격하게 호응만 해주면 돼. 아주 격하게 호응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번이 다시 홈미팅에 오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을 앉혀놓고 2시간 가까이를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내 얘기만 들어 이러고 있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도 애 안고 있는 아줌마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옥이죠.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장소에.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얘기도 하지만 그들 얘기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같이 사업해봅시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같이 재밌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는 매주 수당을 받으니까 4만 원을 받았다, 8만 원을 받았다, 12만 원을 받았다 상관없어요. 인컴 베이스에 관련된 스피치가 있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인컴 베이스라는 뭐는 내가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받았다. 이해 가셔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꼭 주정산 회사는 주금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맨날 몇만 원만 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요? 네? 5만 원 벌면 한 달로 따지면 20만 원 번 건데 이 사람은 5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 같아. 안 그래요? 그래서 인컴 베이스에 관련된 스피치를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급도 얘기하지만 월급으로도 얘기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유산화를 출발해서 지금 8개월 차가 됐는데 저번 주에 얼마가 들어왔고 저번 달에 합쳐보니까 얼마가 됐는데 내가 8개월 동안 받은 돈이 380만 원 받았더라고요. 이런 말이 나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받았잖아. 받은 걸 얘기하라는데 왜 못하죠? 여러분들은 그냥 저번 주에 12만 원 들어왔어요. 이게 끝이야.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를 일하고 12만 원 받았다는 거야 도대체? 안 그래요? 알 길 없는 거야. 처음 온 사람은 얼굴 쳐다보면 멀쩡한데 근데 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얘기를 들어보면 열정도 대단한데 12만 원 받았대. 그렇지 않는 거야.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그래서 내가 다른 회사를 한번 가봤지 않겠어요? 걔들은 다 1년 받은 것만 얘기해. 월급도 얘기 안 해. 1년 받은 거, 1년 동안 받은 거 다 누적시켜서 합쳐서 얘기해. 근데 거기 곱하기 2배를 얘기하더라고. 어떤 사람 3배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기본이 다 몇천만 원씩이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뻥도 그런 뻥을 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뻥을 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8개월 동안 받은 총 DLM에 떠있고 DLM에 들어와 있는 인컴을 합쳐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내가 8개월 동안 받은 거고 내가 1년 5개월 했으면 1년 5개월 동안 받은 인컴이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합쳐보세요 여러분들. 200만 원씩 다 넘습니다. 암만 이 일을 질질질질 못했어도. 안 그래요? 유산화가 여러분들 통장에 늦은 돈이 200만 원이 다 넘는다고요. 내가 이렇게 돈 받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그래서 인컴 스피치는 그렇게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는 거죠. 한 주에 내가 지금 현재 이 정도를 받고 있고
한 달 동안에 받은 것이 저번 달에 이 정도가 됐고,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됐던 8개월이 됐던 뭐 1년 6개월이 됐던 24개월이 됐던 다 합쳐보니까 내가 한 1,000몇백만 원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이게 솔직 얘기 있잖아. 어? 여기에 뭔가 사람이 생각이 다르지. 한 주에 10만 원, 4만 원 받았어. 얼마나 했는데? 저 지금 8개월째입니다. 얼굴 표정 보고 불쌍히 죽겠어. 나 8개월째 주급 4만 원 받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나 뭐가 침배가 없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미팅을 하실 때는 항상 익사이팅한 재미를 그 안에서 찾게끔 하고, 또 그 안에서 신규 사업자들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자들이 흥이 나지 않느라 신규는 흥이 안 나요. 안 그래요? 기존 사업자들이 미리 음악도 좀 잔잔하게 틀어놓고, 예, 자기들끼리도 좀 재밌게 얘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신규가 오면 그 신규도 좀 흥나게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뭔가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진솔함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리크루팅은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 플랜만이 리크루팅이 되는 것은, 예, 기본적인 결단을 내리게 하는 어떤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결단을 해요. 시작점은 보상 플랜, 이거 안 할 이유가 없겠네, 이거 해야 되겠네.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도 어우 괜찮네, 아니 그럼 열심히 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데가 홈미팅이에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신규를 1대1로 미팅을 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작업보다는 홈미팅에서 리크루팅 하는 게 훨씬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1대1 미팅보다도 네, 팀으로 리크루팅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홈미팅에서 리크루팅 하는 게 훨씬 쉽다고. 해봤어야 알지. 네? 해봤어야 알지. 홈미팅에서 리크루팅은 내가 1대1로 리크루팅을 하는 것보다도, 자 예를 들어서 홈파티라고 하는 셀미팅에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가 비전을 줬어. 이분이 관심이 있어요. 보상 플랜도 풀었어요. 내가 푸는 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풀었어. 근데 이분이 좀 관심을 보여요. 홈미팅 프로모션 했습니다. 그래서 홈미팅에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분을 혼자 리크루팅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안에 스폰서도 있을 거고, 뭐 형제라인도 있을 거고, 파트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체험사례도 하고, 사업동기도 하고, 인컴 스피치도 하고, 뭐, 예, 프로모션도 기본적인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집단적인 리크루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홈미팅이에요. 이게 홈미팅. 여러분 이쯤 이해가 됩니까 이제? 네. 여러분들이 1대1로 누구를 만나서 리크루팅하고 결단을 시키기에는 여러분들 스킬이 아직도 많이 쌓이셔야 돼요. 네. 저도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홈미팅에서는 그 분위기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표정과 말들,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은 선입견적으로 아주 느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하고 일하면 내가 뭔가를 좀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도 자기처럼 시작했대잖아. 또 자기 또래고 아이가 있고 남편의 그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이 이제는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 뭐 이런 좀 생산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게끔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앞에 세워야지. 새로운 신분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나가서 무슨 얘기 하겠냐고 이분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 건 우리가 들으면 돼요. 여러분들 가장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화를 가장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 정답 알고 있어요. 가장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리크루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을 그분한테 귓속에 집어넣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리크루팅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분 얘기를 들어야지. 안 그래요? 듣고 판단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기보다는 우리의 얘기 하기 바빠요. 내 얘기 하기 바빠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홈미팅은 바로 그 부분을 유념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네. 자, 홈미팅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홈미팅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집에 가서, 내일부터 집에 가서 나 홈미팅 할래 해도 홈미팅 할 수 있습니다. 내 파트너가 한 명이 있어도 홈미팅 시작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예, 뭐 10명이 돼야 되고, 뭐 분위기가 2명이면 분위기가 안 되고, 이거 다 홈미팅이 혼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사람도 홈미팅 하는 거 가보면요, 로컬을 축소해서 하고 있어요. 로컬을.
그러니까 홈미팅 나오면 홈미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홈미팅은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웃는 소리가 나야 돼, 홈미팅은. 그래야 그 안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고, 끝나면 가벼운 차 한 잔 정도? 예, 또 집에 왔다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냉장고에 다 꺼내서 놓고 그냥, 예, 매번 그렇게 못 하거든요. 예. 왜? 이 또한 홈미팅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항상 일할 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복제돼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만 홈미팅이 되겠어? 여러분들 파트너도 홈미팅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홈미팅 하는 거 보니까 맨날 수박 쓸고 과일 자르고, 예? 뭐 카스테라 자르고 뭐 한상 차리고, 이거 살림 거덜나게 생겼어. 이거 홈미팅 하나 가면 나 홈미팅 못해 이런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복제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치페이를 해야 되는 이유도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을 꼭 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느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커피를 마시든 어떤 행위를 하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행위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출의 행위는 더치페이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왠지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 파트너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내 스폰서가 돈을 내는 것을 보면 그분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스폰서가 밥값을 내는 것이구나. 이 교육은 어마어마한 교육이에요. 단 한마디 말을 안고 있는데도 엄청난 교육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돼요. 이분은 밥을 먹어도 테이블 위에 자기 밥값을 올려놓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요? 누군가는 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그게? 스폰서들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파트너가 생기면 본인도 그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한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1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이 밥값으로 나가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1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이 밥값으로 나가고 커피값으로 나간다니까? 이 일은 누구도 하지 않을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랩톱을 잘못 배운 분들은 100만 원 벌려고 200 쓰고 200만 원 벌려고 300 쓰고 400 써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게 자기 통장에 항상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돈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더치페이 문화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일을 정말 빅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려면 꼭 만들어내야 되는 문화입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의 스폰서. 여러분들의 스폰서는 딱 두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폰서라고 얘기를 하고 사업적으로, 물론 수십 명 위에 업라인들이 있지만, 스폰서들이 있지만, 적어도 두 사람의 스폰서한테는 밥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 두 사람의 스폰서는 첫 번째, 후원 스폰서예요. 나한테 이 사람을 알려준 사람. 이 사람한테 평생 밥 사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밥 사세요. 얻어먹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유산하라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평생 밥 사도 괜찮아요. 알겠어요? 네. 근데 참 운도 좋아. 이 후원 스폰서가 또 시스템 스폰서이기도 한 거야. 한 명이잖아. 그럼 밥을 한 명한테만 사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근데 후원 스폰서는 나하고 등록일자가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웃어? 본인이 그런가 보지? 네. 알려줄 게 없어, 이 사람이 나한테. 그냥 나한테 유산화를 알려준 거 외에는 이분은 나한테 뭔가 그 다음에 행위는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의 라인업에 되어 있는 업라인 스폰서 중에 시스템 스폰서를 찾은 겁니다. 첫 번째 조건,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된 스폰서여야 되겠죠. 두 번째, 결과가 있는 스폰서여야 되겠지. 안 그래요? 이분을 내가 믿고 이분을 통해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가야 되겠다고 결단하신, 여러분들이 결단하신 업라인 스폰서 중에 시스템 스폰서가 있어요. 그분한테는 밥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 두 분이 똑같은 분이면 한 명이니까 운 터진 거지. 여러분들 스폰서한테 밥을 사시는 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스폰서의 밥값을 내주는 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파트너의 밥값을 내주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망치는 일입니다. 알겠어요? 넷워크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밥값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그 스폰서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던, 아니면 뭐 1년에 한두 번이 됐던 한번 쏘잖아요. 그 밥값 맨날 푼돈으로 나가서 한 달에 7, 80만 원, 8, 90만 원에서 내비는 돈 모아가지고 1년에 돈 1,000만 원 한꺼번에 써봐. 입적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 달달이 쓰는 그 8, 90만 원, 돈 100만 원, 뭐 그 이상이 되는 돈들은 표도 안 나는 돈이에요. 표도 안 나. 알아요? 뭔 말인지? 네. 여러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하면. 자,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네트워크에서 무서운 건지 지금 또 말씀을 드려요. 자, 홈미팅에서는요, 그렇게 하시고, 홈미팅에서 복제를 해갈 수 있는 가장 심플한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접시 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결산할 땐 우리가 이제 접시 미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접시 미팅은 뭐냐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집에서 먹다 남은 거 다 보는 거예요. 네? 자, 만약 5명이 모여요, 이 홈미팅에. 그럼 5명이 메뉴를 달리하면 됩니다. 한 사람은 잡채, 한 사람은 과일, 한 사람은 뭐 또, 한 사람 뭐 이렇게 해서 한 5종류를 가지고 5명 정도가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오면 그거 펴놓으면 한 상이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것도 하기 싫다. 그럼 중국식 불러. 부르시면 되지. 그렇게 해서 뭐 신규가 들어온 분이 있으면 신규 축하도 해주고 그 달에 뭐 승급하신 분이 있으면 한 단계라도 승급한 분들 축하도 해주고 그 달에 생일이 있는 분들은 생일 축하도 좀 해주고 네? 여러분들 홈미팅은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의 친목 모임처럼 해가는 게 홈미팅의 핵심이다. 단 이 친목 모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업적인 부분을 두고 전제로 하는 거예요. 홈미팅은 그냥 와서 그냥 맨날 철푸덕 앉아서 그냥 뭐 넋두리나 하고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사업적인 부분을 정확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접시 미팅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접시 미팅을 통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의 한 달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했다, 최고다. 그리고 또 신규가 있으면 정말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다. 이런 말들을 서로가 주고받고 하면서 접시 미팅을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목표도 잡고 계획도 잡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얼마나 재밌어. 근데 그냥 뭐 그때 그냥 신규가 와서 앉아 있으면 숨 막히는 자리.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유니스타직으로 홈미팅 문화를 만드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뭐 자기 집은 작아서 창피하다. 아 누가 창피한 집 보러 간대 거기? 자기 비즈니스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금 뭔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빨리 나는 내 집에서 홈미팅을 해야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내 집에 먹고 사는 거 보는 것이 창피해서 거기다 홈미팅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 성공할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히. 왜? 현재 본인이 처해 있는 현실과 모든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장 못해요.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 집에서 2년 안에 다시 30몇 평짜리 이사를 갈 겁니다. 저는 여기서 홈미팅을 하지만 2년 뒤는 1년 반 뒤에는 내가 새로 이사간 집에서 홈미팅 할 거거든요. 우리 열심히 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40평짜리를 홈미팅하고 우리 집은 20평짜리 홈미팅 못하나? 그런 홈미팅 할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목표가 똑같아요. 성장해야 된다는 목표가. 근데 그 성장은요 서로한테 모든 에너지를 서로가 주고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 유산화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신념은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요. 신념은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나를 굳건하게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평짜리 살던 설사방에 살던 뭐가 그게 중요해요? 내 신념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잖아요? 확신이라는 말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 확신은 누군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확신. 사람 움직이는 건요. 우리가 플랜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그걸 풀어내는 그 사람의 확신이 그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엊그제도 잠깐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선택은 인생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유산화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와이프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선택이라고 하는 건 인생 자체가 선택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돈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이 자본주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이에 살면서 돈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1년 넘게 산다, 뭐 한다 모든 것들을 얘기하지만 돈이 정말 주는 어떤 부분에 모든 핵심적인 부분을 다 한마디로 선택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택의 자유를 줘요. 일정 부분. 그것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자, 당장 다음 달에 추석이에요. 내가 오늘 오면서 워낙 차가 막혀서 내가 그랬어. 이 사람들이 휴가 갔다 와서 내일 모레 추석이라 지금 바빠서 일어나?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선택에 관련된 부분은 인생에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 인생에 있어서 내가 50을 넘기고 누가 나한테 물어 네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멋진 선택을 했던 것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유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누가 나한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 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 회사를. 가서 얘기했죠. 스폰서 정해주세요. 나 일하게. 그렇게 시작한 유산화가 나의 인생의 선택 중에 가장 멋진 선택이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그런 여러분들에서 박수 한번 쳐요. 네. 자, 그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그 선택을 하기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고민들은 고민으로 끝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근데 그 고민이 뭔가 행동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빅 비즈니스 하자고 하니까 돈 없다고 하고. 네. 안 그래요? 네, 큰 비즈니스 하니까 돈 없대요. 뭐 새로운 사업 다단계? 뭐 이런 거. 네. 웃기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제가 항상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저는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어떨 때는 진짜 내 눈에서 비아냥이 나갈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분은 비아냥인지도 모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는 선택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는 분명히 내가 결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결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결단을 하게 만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확신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셨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비즈니스 시작하기 전에 유산화가 오픈된 4개국을 가봤고요. 미국 본사를 가서 10일 동안 머물렀고 제가 매년 미국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느낌이 하나 그 느낌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갑니다. 당장 8월 22일 날도 그것 때문에 갑니다. 거기를 가면 항상 14년 전에 제가 들어왔던 그 아레나 그 큰 강당에 제가 홀로 앉아있던 그 자리를 항상 쳐다보게 돼요. 그 만여 명 가까운 인원 중에 저 혼자 한국에 오픈되기도 전에 컨벤션 자리에 앉아있었던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사를 움직일 때마다 본사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본사가 워낙 뭐 커졌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 밀리언 클럽 존이나 이런 데를 보면서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매년 달라요. 여러분들 아세요? 나는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매년 변합니다. 생각도 바뀌고. 자, 여러분들 확신을 갖기 위한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 어떤 부분들 그것을 가지고 결단을 하신 분들은 집중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집중하게 돼요. 집중을 해서 뭔가 이뤄내죠. 근데 그 집중을 하고 이뤄내는 그 부분에 행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행동이라는 거예요. 액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로드맵입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책자를 수없이도 많이 읽어봤지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였어요.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걸 따라 해봐요. 그냥 따라쟁이로.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따라 해봤어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똑같이 이 유산화를 가지고. 물론 유산화가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고 이랬지만 저한테는 또 하나의 아픔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힘을 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연령층도 확 바뀌었어. 연령층도. 유니스타직으로 가보면 전부 다 30대 중반, 뭐 40대는 별로 많지도 않아요. 얼추 나이 차이를 따져도 15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런 분들과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중학생으로 봤던 친구가 지금 시집을 와가지고 아이를 놓고 유산화 사업을 해. 엄마를 따라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 제가 이 안에서 웃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을 또 느낍니다. 이번에 지금 미국의 컨벤션에 가는 인원이 한 340명 됩니다. 혼자 띵 하고 앉아있던 저의 파트너들이 340명 가까운 인원이 자비를 부담을 해서 미국에 다 가고 있어요. 나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무슨 비행기편을 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시애틀로도 들어가고, 샌프란도 들어가고, LA로 들어가고. 다 컨벤션장에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유산화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유산화의 비전이 뭐예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홈미팅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물론 매번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문화 안에서 뭐를 찾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이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삶입니다. 삶. 인간다운 삶. 알겠어요? 네. 우리하고 좀 색깔이 다른 회사들이 보여주는 뭐 돈 벌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인간답게 살긴 하라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사람같이나 부르라고. 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성공이 뭘까? 여러분들, 기존 세태에서 우리가 쪄들어 있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돈을 벌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 보십시오. 그 말은 몇 조, 뭐 10조, 20조가 되는 돈 재산 갖고 뭐 저렇게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소리나 들으려고 좀 젊었을 때 일이나 좀 제대로 하지.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돈을 벌어도 우리같이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우리같이 돈을 벌어? 안 그래요? 여러분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살아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누구를 돈 못 벌게 짓밟고 누구를 경쟁에서 제외시키고 누구를 이래서 돈 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누군가를 돈 벌게끔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게끔 만들어줘야만이 성공하는 사업이 이 비즈니스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제 평생 머물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저는 얼마를 버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많이 벌면 좋지. 네. 많이 벌면 좋아요. 그러나 그걸 욕심내기 위해서 많은 걸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제가 지금 가장 큰 후회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번에 미국 애들을 다 불렀습니다. 저희 애들이 지금 캐나다에 다 있어요. 다 대학을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올해 좀 못 갔어요. 그래서 캐나다로 내가 갈까 하다가 니들이 와라. 그래서 컨벤션 기간에 옵니다. 와가지고 저 컨벤션 기간을 같이 할 거예요. 애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 저는 걔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유산화를. 저는 큰애가 공부를 안 했어요. 큰애가 진짜 공부 진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포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냥 마음대로 해라. 유산화를 시키지 뭐.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아무 늦게 철들어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캐나다에 살려면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캐나다로 갔거든요. 제가 가장 살면서 후회한 것 중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걔들과 같이 시간을 못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파트너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돈보다 더 귀한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를 꼽으라면 자식의 머리에 그 타이밍에 그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걸 가졌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거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가고. 아이와 교감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인생을 살면서 암만 천금을 쥐고 있어도 그 아이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에요. 근데 유년 시절, 어렸을 때의 기억이 4살 정도면 다 기억을 한대요. 무의식 중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애들하고 잘 못 놀아줬어요. 잘 못 놀아, 저는 놀아준 적이 없어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30대 중반까지 빚갚느라고 난리 쳤고요. 저 빚 12억인 거 아시죠?
제가 6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거의 미친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쪽 일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사업자와 오히려 시간을 더 보냈지 식구들하고 시간을 보낸 시간이 그렇게 된 기억성이 없습니다. 이게 인생 끝물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50을 넘기면서 이렇게 후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내가 여유가 되고 그들과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뇌가 낯설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들을 불렀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처음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그냥 아버지로서 돈 붙여주고 항상 잠깐 보면은 잘하냐? 있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과 뭔가를 좀 얘기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속에 깊이 제 자신한테 후회 아닌 후회를 많이 하고 있던 터라 이번에 제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타이밍에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를 가진 분들은 그 아이한테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멘탈적인, 정신적인 부분이나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부분 안에서 그들한테 우리가 뭔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식을 낳는 이유가 나누면 다 무조건 옛날처럼 큰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의 구기 종목에 다 금메달 한 개도 못 딴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기 종목이 우리나라 제일 강했어요. 복싱, 두드러 패고 체급 붙여놓는 건 최고였단 말이죠. 배불러서 그런 것 같아요. 축구 배고플 때는 그걸 하나 메달 따면은 평생 먹고 사는 걸로 그냥 난리 버거지를 쳤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기는 거예요. 선수들한테 인터뷰를 하면 뭐라고 그래 애들이? 나 즐겼어요. 메달 딴 사람도 즐겼다고 그래요. 그 긴장감 속을 즐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뀐 겁니다, 세상이. 관점 자체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일을 얼마나 고귀하게 만드느냐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시간을 보내지만 그 안에 온전히 삶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온전히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자식이 크고 그 안에서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유산화예요. 이거를 보여주자는 거죠. 누구한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유산화의 네트워크예요. 돈 하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그 돈을 기본적으로 가져야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을 벌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시킨다? 아니라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얼마나 베풀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유산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유산화에서.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 돼요. 승급하시고 통장의 수입도 늘어나시고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이 많아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너무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네트워크를 하는 리더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회사 만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스폰서 만났잖아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네트워크 시장을 흘러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스폰서가 불만이 있다, 마음적으로 좀 안 좋다, 저는 그런 스폰서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버가 아니라 그냥 셔라도 스폰서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네? 왠지 알아요? 나 잘했죠? 칭찬 좀 해줘. 네? 여러분들, 4살 먹은 꼬맹이도 그렇고요. 내일 모레 90이 되는 노인네도 그렇고 칭찬으로 움직입니다. 안 그래요? 제 말 틀려요? 여러분들한테 스폰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셔야 돼요. 그 스폰서가 나한테 뭘 해준다? 그 능력이 없는 스폰서. 아니, 부모가 나한테 뭐 다 해줘서 부모예요?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부모를 만난 이재용 씨 같은 사람은 부모고, 땡볕에 맨날 호미 들고 바꿔놨던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러한 스폰서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좋은 생각 안에 같은 그 개념을 집어넣게 되면
그 스폰서 때문에 내가 이 산을 알게 되고 그 스폰서 때문에 내가 이 같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 나보다 직급이 낮으면 어때요? 낮을 수 있죠. 골든데 다이아몬드가 양쪽으로 2명씩 있어.